39번을 볼까요? 두 곡선에 대하여 곡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을 A를 지나고 뭐 말들이 많은데 뭐 그림을 그리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삼각형 AGF의 면적을 구하라는 걸 보면 실질적으로 각 점의 위치가 확정된다라는 얘기가 될 것 같죠. 아주 높은 확률로. 물론 이제 점들이 움직이는데 면적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확실히 그렇다라고 보기 좀 어렵지만 그래프는 필요하면 그때 그리도록 하죠. 일단은 이거는 보는 순간 아셔야죠. 모를 수가 있나 이거를? 당신들은 모를 수가 없을 겁니다. 모를 수가 없게끔 제가 가르쳤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죠? 보는 순간 알 겁니다. 아, 역함수구나. 자, 그런데 곡선 y는 로그 a x-1과 x축에 만난 점이니까 x절편을 먼저 써보죠. a는 2,0입니다. a를 지나고 y축과 평행 직선이니까 x에 2를 계속 꽂아가지고 지수함수하고 만난 점이 b다. 그러면 a 2, a의 제곱 플러스 1 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제 y절편은 a와 관계없이 0,1인 걸 알고 있죠. c를 지나고 x축과 평행한 직선, 그러니까 y는 1라인을 그어가지고 함수값이 1 된다라고 하면 저게 a제곱 더하기 1이어야 되나? 아, 2야죠. 2. 미안합니다. 잘못 썼네. 0,2죠. 0,2예요. y절편이니까. 그죠? 그러면 2 돼야 되니까 저게 a제곱 더하기 1이어야 되죠. d가 a제곱 더하기 1,2다. 이렇게 A에 관해서 A, B, C를 다 썼어요. 그리고 D를 지나고 Y축에 평행한 직선이 얘랑 만나는 점이다. 그거를 2를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다. FG라고 하죠. BC의 기울기가 2분의 3이다. 먼저 쓰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죠? 조건을 뒤에서 짱구 하나 가지고 BC의 기울기가 2분의 3이다를 사용하면 어차피 A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델타 BC를 먼저 씁니다. 이게 2분의 3이다 해서 A가 2면 되네요. 굳이 식을 안 써도 알겠죠? 왜냐면 분모 2가 깔리기 때문에 분자가 3이면 되거든. 그죠? A가 2예요. 그렇다면 A는 2,0이고 B는 2,5고 C는 0,2고 D는 5,2인 그런 상태인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EF를 보려고 하는 게 더 편하겠죠. D를 지나고 Y축의 평행 직선이니까 X좌표를 5로 고정하게 되면 33입니다. 그러니까 2는 5,33. F는 역함수의 대칭성에서 그냥 33,5죠. 그죠? 그리고 G요. 38 아니에요? 38,0이죠. 왜냐면 이 직선을 쓸 필요가 없는 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는 x좌표가 증가한 만큼 y좌표가 감소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g는 지금 어디 위의 점이냐면 x축과 만나는 점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x축과 만나는 점이기 때문에 y좌표 0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y좌표가 5 감소해야 되니까 그럼 당연히 x좌표는 3 증가해야 되죠. 굳이 직선을 안 써도 알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처음에 예상했던 것처럼 좌표가 다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냥 면적을 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6 곱하기 5 곱하기 2분의 1인가요? 그럼 90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데 그래프는 필요 없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넘어가겠습니다. 41번 1보다 큰 실수 A에 대해서 두 곡선이 만나는 점이죠. 두 곡선이 만나는 점을 A, B라고 하자. A, B의 중점이 2위에 있을 때 두 곡선은 합동이거든요. 합동이라는 건 그냥 이걸로 할 수 있는 거잖아.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자, 평행이동을 무시해 봅시다. 그럼 두 곡선은 무슨 관계예요? 감사합니다. 원점 대칭인 관계입니다. 그러면 하나는 그대로 두고 나머지 하나만 마이너스 2a만큼 x축방향 옮겼으니까 원점 대칭인 관계는 마이너스 a, 0에 대해서 점 대칭인 관계로 바뀌었을 겁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예, 이런 얘기 왜 하냐? 얘가 말하는 이 교점이라는 것도 당연히 그 점의 점 대칭일 거거든. 그러니까 얘 중점이라는 건 그냥 걔의 대칭점이야. 그냥 마이너스 a, 0이란 얘기예요. 그냥 무슨 말인지 알죠? 이 점 자체가 그냥 마이너스 a, 0이란 얘기입니다. 얘가 저 위에 있다면 a가 그냥 3분의 5라는 말이죠. 아이 쉽다. 맞습니까? 자,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선분 AB의 길이라 교점의 좌표를 구하는 게 나을까? 그런데 얘네는 그 이 점의 점대칭이니까 이 두 개의 교점의 y좌표는 합이 0일 거거든. 정말 맞아요, 안 맞아요? y좌표의 합이 0이라는 건 내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다고 했죠? 독립변수의 곱이 역수다. 로그 하면서 했어. 위치 같으니까. 이렇게 얘기했었죠?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럼 이 마이너스를 얘한테 줘야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x 더하기 2a면 3분의 10이냐? 분의 1하고 마이너스 x를 곱하면 1이다. 맞냐? 아닐 것 같아. 한곡선이 아니어서. 그냥 갖다 놓고 풀게. 한곡선일 때 그런 거고. 그죠? 이거 두 곡선이니까. 네. 갖다 놓고 풀어도 별 문제는 없어요. 마이너스 x하고 뭐 같은 거니까 x 더하기 2a분의 1하고 같은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예.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2ax 마이너스 1은 0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저게 3분의 5니까 3x의 제곱 더하기 10x 더하기 2다. 더하기 3은 0이네요. 그냥 구하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교점의 좌표를 구해보시면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1 그리고 마이너스 3, 1입니다. 누구를 어디에다 넣어야 되는지 고민하지 마세요. 진수가 양수가 된 데다 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지금 없기 때문에 어디다 넣어야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진수가 양수가 된 데다 넣으면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죠? 예. 그래서 델타 AB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4분의 3 준호야 맞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냥 무비판적 수용하는 거 아니지? 맞는 것 같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3대 4대 5를 만족할 거잖아요. 그러면 x좌표의 차에 4분의 5배가 답이겠네요. x좌표의 차는 얼마냐면 3분의 8이죠. 이거의 4분의 5배가 우리가 원하는 길이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3분의 10이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멍충했네 생각해보니까. 기울기 안 구해도 되잖아. 직선 이어 있는데. 그지 않냐? 기울기 이미 있었잖아요. 그죠? 네. 그죠? x좌표에 차만 있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생각을 정리해보면 이거 안 했어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우린 이미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3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혹시라도 이게 인수분해 되지 않는 형태로 얻어지더라도
두 근의 차만 구하려고 했을 거 아닙니까? 이해하시죠? 예, 그게 조금 더 스마트한 방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42번. 두 곡선은 직선에 대하여 대칭이다. 야, 애당초에 저 두 개가 직선에 대하여 대칭인 경우가 흔치 않아요. 보통 아니야. 자, 그럼 머릿속에 스치는 게 있지. 준우 뭐가 스쳐? 없다. 이 새끼들 설마 평행이동 똑같이 돼 있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밑이 같으니까. 아, 이거 역함수 상태에서 평행이동한 거 아니냐? 괜찮은 거 같습니까? 역함수 상태에서 평행이동한 말은 얘들이 역함수라는 뜻이 아닙니다. 뭔 말인지 알지? y는 x에 대칭 상태가 아니라고. 대신에 원래 위치에서 보면 y는 x를 동일하게 평행이동하면 저 답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강력하게 의심되니까 평행이동 정보를 뽑아보자고. 2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더하기 2라고 할 수 있죠. 밑은 사실상 2분의 1입니다. 맞잖아. 예. 근데 어차피 얘도 2분의 1이에요. 저거 4분의 x만 있으면 고칠 거 아니야? 예. 똑같은 거야. 예. y는 로그 2분의 1에 x 마이너스 3 그리고 2분의 1이라고 하면 거시겠네. 그냥 일단 이렇게 쓸게요. 2로 쓸게. 2로. 그냥 계산이 더 귀찮아서 이렇게 쓴 다음에 2분의 1로 바꾼다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예, 그러면 여기만 2분의 1로 그냥 바뀔 수 있잖아. 이해하시죠? 우리가 확인하고 싶었던 건 이겁니다. 여기가 일치하는가? 아니나 다를까? 그죠? 예, 그러니까 얘는 처음부터 그냥 y는 2의 마이너스 x의 제곱과 y는 마이너스 로그 2의 x제곱 y로 써야 돼. 뭐하고 있냐? 이 두 개를 평행이동한 거에 불과하죠. 그러면 y는 아니지 x 마이너스 3 플러스 2잖아요. x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얼마다? 2다 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러잖아. 근데 애당초에 합동이가 곡선 모양 똑같잖아. 위치 옮기면 똑같다는 얘기잖아. 얘네가 기울기가 1이 아닌 직선에 대해서 대칭일 수가 있을까? 합동이 아니라는 소리 아니야 그러면? 뭔 느낌인지 알겠죠? 네, 그래요. 넘어갑니다. 45번. 다음 함수에 대해서 절대값 fx의 그래프와 y는 k가 두 점에서 만날 때 두 점이 서로 자연 스케일이겠어. 이건 뭐 그래프 그리면 금방 푸는 거죠. 뭐 그래프 그리기 어렵냐? 어려울 게 없죠. 대충 이렇게 생겼겠네. 아, 왜냐면 원래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뭔 말인지 알죠? 네. Y축이 필요해요. Y축 안 필요하지 않습니다. Y축 필요합니다. 뭔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약간 일부러,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100은 엿먹으라고 그런 게 아니고, 봐봐. 3의 x의 4제곱, 원래 3의 x의 제곱이 이렇게 생겼다면, 그지? 4칸 물으면 이 정도 있을 거 아니야. 맞잖아. 그러면 이건 이제 끌어내려가지고, 조금밖에 안 끌어내리면 x축과의 교점 이런 데 생길 거거든. y축이 좌측에 생길 거란 말이지. 물론 이제 뭐, 방정 계획 관점에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야, 근데 100만큼 끌어내리면 한 이 정도 있을 거 아니냐. 그럼 웬만하면 교점이 어디 있을 것이다? y축이 우측에 있을 것이다. 그냥 이 숫자의 차이를 크게 줘가지고, 그냥 혼란스럽지 않게 만드는 장치일 뿐이지 이 100은 엿먹으라고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런 게 아니에요. 예, 그런 게 아니고
안 그러면 저 두 개 숫자가 매우 비슷하면 뭔가 절편을 확인한다거나 이런 짓을 또 해야 되죠. 아닐 수도 있잖아.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건 그냥 봐도 아닐 수가 없어 보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런 장치로 보이고요. 얘는 y는 100이니까 y는 k가 이렇게 있으려면 어떤 상황이냐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냥 여기만 있으면 되죠. 여기가 0, 얼마야? 19야. 됐죠? 그러면 k는 19보다는 크고 100보다는 작으면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답은 80이에요. 넘어가 되겠니? 자, 46번을 보죠. 얘도 이제 뭐 그래프 못 그려서 질문하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마라. 여기 1이 바깥쪽에 있어서 불만인 거잖아. 그런 거 같네요. 절대값 안에 1이 있었으면 불만이 없었을 텐데. 아니 근데 얘 그러니까 평행 이동을 해석하고 싶은 그 마음인 거잖아. 그럼 얘만 해석하면 안 돼? 얘가 이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냐고. 그럼 갑자기 알겠다는 생각이 들지. 왜냐면 x, y에 둘 다 절대값 씌워져 있기 때문에 얘는 좌표축을 포함한 1사분면에서만 그래프 그려가지고 x, y 원점도 지나면 끝나잖아요. 그리고 y축을 한 칸 위로 올릴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뭔데 선생님? y축은 안 바꿀 거라 그냥 y축 그대로 썼는데 저거 모듈같이 x축이라고 하지 말라고. 저건 사실 y는 1이야. 근데 우린 저걸 그냥 x축 취급할 거야.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x축 취급한다고 하면 0,0을 지나기 때문에 얘가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라고. 그럼 여기 이렇게 있을 거고 여기 이렇게 있을 거고 여기 이렇게 있는 그래프가 제가 말하는 그래프일 거야. 그리고 여기다 y는 1이라고 쓰면 사실 평행이동 안 해도 별 상관도 없잖아. 그지? 그 다음에 나중에 x축 그리면 되지 뭐. x축 뭐 이쯤 있어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기 원점이고. 그죠? 네. 자, k가 양수일 때 x는 k요. 맞는 말. k가 양수일 때 y는 k랑 항상 두 점에서 만나냐? 아니요. k가 1이면 한 점에서 만나죠. 맞잖아요? 네. k가 1인 경우 발리가 됩니다. k가 양수이면 y는 kx와 항상 두 점에서 만나냐? 그것도 아니지. 왜냐면 이런 식의 직선을 원점을 지나기만 하고 양수이기만 하면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잖아요. 몇 개야 이거? 4개잖아. 4개. 그래프 연장하면 4개죠. 아닌데 선생님 2개인데요. 막 이러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프는 어차피 무한 연장할 거니까. 그러니까 니네 눈으로 보는 데만 그래프를 보지 말라고. 무슨 말인지 알지? 야, 우리가 이렇게 그려놓고 직선이라고 하면 직선이구나 하잖아. 아니 선생님 이거 사실 선분 아닙니까? 막 이질 안 하잖아. 무슨 말이에요? 우리 다 각자 이렇게 영원히 뻗게끔 상상하고 있다는 뜻이죠. 다른 그래프도 마찬가지예요. 예. 항상 그 끄트머리를 상상하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기억이 참입니다. 넘어가고요. 준우, 너 왜 책도 없냐? 있는데 안 꺼냈다고? 아니요, 없어요. 패드라서. 이 새끼 진짜. 뭐 하는 거야 지금? 야, 강준호 공부 똑바로 안 할 거야 진짜? 요즘에 많이. 야, 니네 자리 좀 바꿔줄까? 나하고 아이 컨택 좀 하게. 영준이랑 둘이. 네. 저쪽에 갖다 꽂아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똑바로 안 앉아? 척추 측만증 있네 없냐 하려면 똑바로 앉아 임마. 왜? 아니 이거 뭐 어떻게 하자고. 야, 100세 시대에 임마 니 근 골격계 좀 아껴가지고 나이 들어서도 건강하게 살았는데 하트 뿅뿅 하면 뭐 어떻게 하자고. 아니 빨리 죽으면 다행이지 임마. 안 죽을 때 문제가 되는 거야. 안 아픈 데가 없는데 안 죽을 때 그때가 문제가 되는 거라고 새끼야. 야, 내 말 잘 들어 니네.
알았니? 니네 몸에 있는 모든 건 다 아껴 써야 돼. 왜냐면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구나 그래요. 물론 이제 뜻하지 않게 질병에 걸리거나 저처럼 뭐 그럼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좀 있긴 한데 이제 그런 거를 가정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내가 무난하게 살 수 있다라고 간주를 해보면 내가 지금 지나치게 무언가를 소모하면 반드시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뭐 여러분 부모님도 이제 술 좋아하시는 아빠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지나치게 간을 소모하면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돼요. 정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언가를 지나치게 소모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돼요. 근데 너무 의식적일 필요까지는 없는데 그냥 바른 자세로 앉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바른 자세로 앉으면 근골격에 가해지는 부담이 매우 감소하기 때문에 이거 오래 쓸 수 있어요. 근데 당신들이 그냥 지금은 약간 편하게 느껴지지만 이상한 자세로 자꾸 앉아 있잖아요. 그럼 그만큼 이제 근골격에 지금 어리니까 괜찮은 거야. 어리니까. 이제 나이가 들면 당신의 근골격이 이 부하를 감당할 수 없으면서 아 씨발 모르겠다 나 아파 이렇게 하기 시작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내가 이 말 해봐야 뭐 괜찮더만 뭐 지가 늙어서 그런 거 아니야? 뭐 이 생각할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막 쌓여가지고 나중에 이제 청구서를 내밀기 시작할 거라고 니네한테. 근데 그 시기가 너무 빠르잖아? 그러면 그 시기는 당신이 당신의 꿈을 쫓아서 모든 시간을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시기야. 근데 주당 2회씩 병원 가야 돼. 허리 때문에. 주당 3회씩 또 병원 가야 돼. 간 때문에. 막 이런 상황에 놓인다고 생각해봐. 그럼 니네가 원하는 꿈의 그 목표치까지 가기가 더 어려운 상황이 되겠지. 더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자신을 더 혹사시킬 거고 그 청구서가 또 5년 10년 뒤에 또 날아옵니다. 무슨 말인지 갑자기 이해가 되지. 와, 졸라 아껴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죠. 알았어?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졸는 것 좀 안 하는 게 좋은 게 수업 시간에 졸면 중력 때문에 고개 앞으로 떨어지잖아요. 경추에 엄청난 압력이 가해집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근데 너네 경추가 얼마나 중요한 뼈인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경추는 뇌척수신경이 지나간 통로예요. 경추에 문제가 생겨서 만약에 그 신경이 압력을 받는다라고 하면 경추 아래에 있는 모든 근육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팔도 못 씁니다. 아주 럭키하면 팔 조금 쓰는 수준이에요. 미세하게도 잘 못 씁니다. 펜을 잡는다 이런 거 안 돼요. 그냥 밥 떠먹는 수준, 젓가락질도 못해요. 그냥 숟가락으로 밥을 적당히 흘리면서 주워 먹는 수준은 기적이에요, 기적. 그럼 경추에 문제가 생겨서 기적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냥 병상에 누워서 말은 할 수 있어요. 눈도 깜빡일 수 있고 끝입니다. 그 상태로 이제 저거 세면서 이제 남은 연세를 보낼 거예요. 저거 몇 개냐, 저거 지렁이가 좀 이상했네, 뭐 이러면서 저기 나사가 참 비틀게 박혀 있는데, 막 이러면서 하루 종일 그거 보고 있어야 되는데 채널도 못 바꿔요. 다른 환자가 채널 바꿔주기 전에 TV 보면서 뉴스 그만 보고 싶은데 이러고 있는 거야. 끔찍하죠. 끔찍하잖아. 야, 니네 무슨 뭐 용가리 통뼈냐? 나는 진짜 아무 문제가 없을 거 아니야, 건강에? 안 그래. 너 조심해. 이 준우가 왜 아껴 쓰나? 그렇지. 내가 이 말의 끝에는 결국 하고 싶은 말이 뭐야? 당신들이 다 아껴 써야 되는데 유일하게 아껴 쓰지 않아도 되는 게 있잖아. 뭐야? 대뇌. 당신들이 그렇게 아껴 쓰는 그 대뇌. 아시겠죠? 예, 걔는 마음껏 쓰셔도 됩니다. 걔는 진짜 존나 특이한 애예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뉴런 사이에 새로운 시냅스가 추가되면서 성능이 점점 더 좋아지는 엄청난 아이입니다. 우리가 낭비해도 되는 유일한 것, 대뇌입니다. 아시겠죠? 마음껏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네. 예쁘게 앉아오니까 나중에 대가 치면 후회하지 말고. 알았어? 나는 진짜 꼰대락 같은 게 하나도 없거든? 학생이 내 앞에서 이렇게 졸고 있으면 저 새끼가 감히 내 수업을 줘라? 라는 분노가 진짜 0.00001%도 생기지 않습니다. 저럼 나중에 목에 문제 생길 텐데? 라는 생각이 들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특히 몸이 좀 유연한 친구들, 특히 여학생들, 내가 남들보다 좀 유연한 것 같다 라는 친구들은 자신의 인대의 장력이 남보다 약한 것입니다. 그러면 뼈와 근육이 몸을 지탱하는데 더 많은 힘을 써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학생들 다이어트하면서 잘 처먹지도 않잖아요. 있던 근육도 빠져나가요. 그러면 뼈로만 몸을 지탱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살기만 해도 반드시 뼈에 문제가 생겨요.
그럴 수밖에 없어. 중력의 힘을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원래 중력이 가하는 그 힘을 골격과 인대와 근육이 같이 나누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데 몸이 좀 뻣뻣해서 막 친구들 놀린 애들이지. 걔들 인대가 진짜 튼튼해서 안 늘어나는 거거든. 쇄심줄이라고 하지. 걔는 인대가 담당하는 기능이 생각보다 좀 있어가지고 그래도 근 골격에 큰 문제가 생기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남들보다 좀 유연한 것 같다, 그런 얘기를 좀 듣는다, 이런 친구들 자신의 근육을 지켜내는데 노력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런 친구들의 특징이 뭐냐면 운동할 때 잠깐 근육이 붙었다가 잠깐 운동을 쉬면 금방 사라지는 또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런 친구들은 여학생들 주로. 남학생들은요 그렇게 과한 유연성을 가진 남학생이 별로 없어요. 인대가 다들 여학생들보다 튼튼하거든. 여자보다 튼튼하거든. 여학생들 그거 좀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안 그러면 노년에 집 밖으로 못 나가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니까. 이해하시겠죠? 어때요? 내가 뭐 꼰대를 가지고 막 태도가 그게 뭐야 이런 잔소리 한 거보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훨씬 설득이 잘 됩니다. 갑자기 애들이 막 자세히 고쳐놓기 시작합니다. 막 이렇게 앉아있어요. 학생들이 이렇게 하기 시작해요. 자, 48번 볼게요. x랑 2y의 합이 6이에요. 실수 xy에 대해서 얘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양수 조건이 있으니까 산술기하를 날리고 싶잖아. 맞잖아. 산술기하를 쓰고 싶잖아. 근데 산술기하를 쓸 때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그래도 둘 중에 하나는 상수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거든. 무슨 말 이해되니? 지금 합이 상수가 제시되어 있는 거잖아. 그러면 저걸 곱한다고 간주했을 때 x, 그러니까 저 둘을 곱한다고 간주해보면 x 더하기 y 더하기 1이 나오면 얘를 사용할 수 없는 거잖아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걸 x 더하기 y 더하기 y는 6이라고 바라보고 풀이하는 것도 2의 x제곱 더하기 2의 y제곱 더하기 2의 y제곱이라고 바라봐야 얘를 산술기를 썼을 때 곱하게 되면 x 더하기 2y 이게 뜨잖아요. 물론 여기까지 고칠 필요는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냥 별개로 뜨더라는 얘기야. 예. 그러면 제가 6이 될 거니까 12가 되죠. 맞니? 준우, 동호 언제 성립해? 아니 그러니까 셋이 같을 때가 언제냐고. 시간 삐대고 있어 이 새끼가. x는 y는 2일 때잖아. 근데 내가 뭐라 했어? 절대 부등식을 사용하는 순간 반드시 등호의 성조건을 즉시 알아야 한다고 했지. 내가 물어보면 그제서야 언제지? 하지 말라고. 절대 부등식을 썼으면 그냥 즉시 알아야 돼. 강민쌤이 얘기했어 안 했어? 얘기했지. 그러니까 내가 등호 언제 성립해? 라고 하면 디귿 튀어나갈 때 이미 답변을 해야 돼. x는 y는 2요. 이미 알고 있었잖아. 내가 등호 이 정도까지만 들어도 저 새끼 뭐 물어보는구나 알 수 있잖아. 알았니? 52번을 볼게요. 합성함수의 최대치수를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런 느낌인데 무슨 말이냐면 y는 1 더하기 절대값 2x-1 전체에 로그 2에 1 더하기 절대값 2x-1 마이너스 4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 이런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문제 존나 복잡하네 이게 아니라 이렇게 내도 되는 걸 저렇게 내준 거야 그냥. 더 쉽게 내준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제가 우리가 합성함수라고 부르지만 합성함수를 배우는 목적은 뭐라고 했어요? 분해하려고 배운다고 했잖아요. 이름만 합성함수야. 실제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 분해함수처럼 사용해요. 못 풀어서 분하다 이게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죠? 이 함수의 조각을 찾아서 추적하는 형태로 사용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하자는 얘기네. 여기에서 일단 얘의 범위를 먼저 구해. 무슨 말인지 알지? 그걸 여기다 집어넣을 거니까 그 범위를 가지고 다시 얘의 범위를 구해. 이런 순서로 접근하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순차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얘 그래프를 그리는 겁니다. 얘 그래프는 그리기 쉽죠. 어디서 꺾여요? 어디서 꺾이냐고? 2분의 1에서 꺾이죠. 대충 이렇게 생겼다고 해. 그러면 여기가 0,2고 여기가 2,4일 거 아니야. 그리고 여기는 2분의 1,1일 거고 우리가 필요한 정보는 그냥 얘가 1과 4 사이다 이거밖에 없어. 자, 끝났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fx의 범위를 알았으니까 이제 우리는 얘의 최대 최소를 이 범위 안에서 구하면 되는 거죠. 그냥 x라고 생각하고 x의 범위가 1에서 4의 사이라고 생각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런데 저 상태로 최대 혹은 최소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뭐 때문에요? 거듭제곱 때문에. 거듭제곱은 반복되는 곱셈이죠. 곱셈을 덧셈으로 바꾸는 굉장히 훌륭한 도구가 우리한테 있습니다. 뭐예요? 로그예요. 곱셈을 덧셈으로 고쳐주는 굉장히 훌륭한 도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뭐예요? 로그예요. 그러니까 2를 밑으로 한 로그를 취해서 문제를 풀어야겠구만 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건 로그 2의 x의 제곱 마이너스 4 로그 2의 x입니다. 그러면 로그 2의 x가 또 메인이 됐으니까 x가 1과 4 사이지만 로그 2의 x는 어디와 어디 사이다? 0에서 2 사이다 라고 보면 되는 거죠. 무슨 말 이해되시죠? 네. 로그 2의 x요? 0에서 로그 2x 2 사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냥 로그 2x에 관한 함수 이차함수를 그려요. 그러면 로그 2x가 얼마예요? 2예요. 맞죠? 그러면 어차피 우리는 0에서 2 사이만 보면 되는 거 아니야. 맞나 친구들? 맞아? 예. 그러니까 최대값은 0을 넣었을 때 0이에요. 근데 얘는 라지 m이라고 쓰면 안 돼요. 라지 m은 누구의 최대값이에요? 이 합성함수의 최대값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뭘 따지고 있어요? 로그 2의 gx를 따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그 2의 최대값이 0이다 라고 보시면 되죠. 마찬가지 로그 2의 최소값은 2를 집어넣었을 때 마사다 이렇게 따지면 되죠. 이해하겠니 친구들? 예, 그래서 m은 얼마다? 1이고 얘는 얼마다? 16분의 1이다. 그러니까 답은 16이다. 그냥 분해 함수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뭔가 복잡한 함수가 나에게 주어지면 내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여러 개의 함수가 합성된 것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합성함수를 배웠지만 우리는 함수를 분해해서 문제를 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53번을 보도록 하죠. 두 함수의 역함수를 각각 fx, gx라고 하자. 얘네가 2,5에서 만나도록. 존나 쉽네. 역함수 구할 거야? 아니야. 그냥 원래 주어져 있는 함수가 5,2에서 만나도록. 끝났죠? 그럼 5,2를 저기 둘 다 지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로그 4에 5 더하기 a 더하기 b는 2다. 로그 2분의 1에 5 더하기 a 더하기 b는 2다. 이해하겠니 친구들? 이해하겠어? 이것도 막 복잡하게 풀 것도 없고 봐봐. 여기 똑같고 여기 똑같은데 여기 닫으면 말이 되냐? 똑같은 거네. 그럼 똑같으려면 A 마사 아니냐? B네요. 그죠? 답은 20이고. 이해되겠죠 친구들? 이해되겠잖아. 이해되겠죠? 예, 그래서 뭐 연립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고 응? 그냥 하시면 돼요. 넘어가겠습니다. 54번 y는 x 위를 움직이는 점 a, a에서 내린 수선이 각각 만나는 점을 pq 저거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내가 말했던 거야. 얘는 2가 미치고 얘는 4가 미친데 그러면 이게 역함수도 아닌데 역함수 문제 아니군요. 야 그렇다고 하기에는 y는 x가 우리를 너무 강력하게 꼬시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내 생각은 이거야. 야, 여기에다가 니네 이렇게 y는 로그 2의 x 그릴 수 있지 않아? 이런 거고요. 밑이 하나는 이고 밑이 하나는 4니까 여기랑 여기의 길이가 사실상 같아야 되거든. 그러면 여기를 k, 여기를 k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 거 아니야. 감사합니다. 무슨 말이 되시겠죠? 예. 그리고 이제 곡선이 합동이기 때문에 여기의 길이랑 여기의 길이는 같아질 거야. 선대칭이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요. 예. 자, 그런데 이제 뭘 물어보는가 봅시다. 왠지 이런 걸 물어볼 것 같거든, 내 생각에는. 그제? 조금 틀어진 거니까. 예. AP-AQ는 2를 만족한다. 와이씨. K는 2를 만족한대. 그러면 로그 4의 K가 2라는 소리잖아? K는 얼마야? 16. 근데 상수 A는 뭐야? 아, 저 A, A라서. 다시 쓸게. K는 2를 만족하는데 A를 집어넣을게요. 알겠지? A를 집어넣어야 되니까. 네, 왜 K를 넣었지? 로그 4에 A는 2예요. 그러니까 A는 16. 저도 모르게 저게 X좌표로 생각해서 든 것 같은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문제에서 묻는 걸 보지도 않았는데 이런 거 물어볼 것 같은데 그러니까 Y는 X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내가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내가 실제 역함수 관계가 아니어도 역함수를 덧 그려서 풀게 하는 문제가 있을 거라고 말을 했잖아요. 바로 나오죠. 예. 자, 넘어가겠습니다. 55번. 상현 분해. 내가 기대하는 답변은 이거야. 누구를 누구에 합성한 합성함수입니다. 자, 얘기해봐. 뭐 어려운 답변이냐? 성우에게.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a의 2x 함수를 합성한. 그렇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눈이 봐봐. gx가 2의 x제곱이고 hx가 x의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a라고 하면 fx는 h 서클 g의 x로구나. 쓸 줄 알았다는 뜻이 아니야. 구조를 알면 당연히 쓸 수 있는 거지. 그게 아니라 지수함수를 2차 함수에 태운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는 얘기지. 더 복잡하면 세 개를 합성한 걸 해석할 수도 있고 그냥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이 구조를 본 눈이 한번 생기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과정이 바뀌고 단원이 바뀌는데 이 새끼를 맨날 똑같은 것만 물어보네? 라는 느낌이 듭니다. 맨날 똑같은 것만 물어보네. 정확한 느낌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그게 매번 다르다고 느끼시면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여기서 삼각함수 배우면 뭐 나오겠냐? 삼각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합성함수 나오겠지. 뭐 그런 거 아닙니까? 당연한 얘기다. 아니면 지수함수에다가 2차 함수 합성해서 쓸 수도 있고 뭐 이런 거 나오겠네. 그럼 우리가 함수를 여러 가지를 배우면 그 여러 개를 서로 합성해서 뭔가 새로운 함수를 파생시켜가지고 그걸 우리한테 묻겠네 라는 것까지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기호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구조가 보이면 fx를 바로 이렇게 적게 됩니다. 맞아요? 자, 아드러블록 여기가 2x제곱은 2군이라는 거예요. 어차피 최소값만 물어보니까 사실상 0에서부터 이렇게만 그래프가 존재하는 거죠. 지수함수의 치역 때문에. 그런데 최소는 물어봐서 딱히 중요하진 않습니다. 여기서는. 알겠죠? 네. 그래서 x는 b에서 최소값 3을 가질 때 내가 왜 이렇게 쓴지 알겠지? 여기를 그냥 지 편하려고 아무것도 안 쓰고 뭐 이런 애들 있어. 그럼 뭐 이렇게 한단 말이야. 아니 뭐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 그러면 나 항상 얘기하지. 다음번엔 조심해야지. 병신이냐 진짜? 그게 아니라 아니 그냥 나처럼 쓰면 x가 얼마인지 아는 거니까 b가 1이다. 영원히 실수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죠. 무슨 말인지 알죠? 예.
최소값 3이라고 했으니까 a-4가 3이어야 되니까 a는 7이군요. 예.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하나 그러니까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시험 봐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시험 보다 보면 내가 뭔가 실수를 안 할 줄 알았는데 했던 것도 있거든. 아니 안 할 거라고 자신을 했어. 근데 그럴 수밖에 없다고 내가 늘 얘기하지. 왜냐면 더 복잡한 걸 물어보면 그 복잡한 생각을 하느라 내가 평상시에 잘 하던 생각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건 이제 머리가 너무 이쪽으로 에너지를 쓰다 보니까 이쪽으로 놓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두뇌의 품질을 압도적으로 향상시키면 별 상관없긴 해요. 아무리 복잡한 걸 물어봐도 한 3년 뒤에 스케줄 생각하면서 문제 풀 수 있는 그런 수준. 그런 수준이면 실수라는 게 나올 수가 없지. 무슨 말 이해되지? 근데 그 정도까지 가기에는 너무 큰 노력과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니까. 그러면 그 전에 내가 실수 잡고 싶으면 뭐 하라고 했어? 내가 이렇게 하면 안 할 것 같은데? 이런 실수 안 하는 구조를 만들으라니까? 이렇게, 야, 여기다가 이 안 쓰고 요거 쓰면 뭐 손가락 부러지냐? 이거 쓰는 동안 한 30분 정도 흘러가지고 시험 시간이 모자라? 그런 거 아니잖아.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간단한 장치를 마련해가지고 실수하지 않게끔 그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아주 이상적으로 말해서 내가 절대 실수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검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검토가 필요 없다는 건 검토할 시간을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천천히 풀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밸런스를 잘 맞추셔야 돼요. 이거 극단적인 케이스를 얘기하는 거니까. 완전히 실수를 안 하는 모든 장치를 고안해도 사람이 실수할 수 있잖아. 그지? 하지만 평상시 학습을 할 때 절대 실수하지 않는 자신의 장치를 많이 갖고 있는 애들은 상대적으로 실수할 가능성이 낮을 거 아니야. 그러면 시험이 내 예상보다 어려워가지고 검토할 시간 확보를 못했어. 하지만 난 남들보다 잘 봐요. 왜? 난 정답률 자체가 높거든. 푼 문제에 대한 정답률 자체가 높기 때문에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5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잖아.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때가 됐지. 이 새끼들 뭐예요, 선생님? 그니까. 이 새끼들 뭐냐 도대체? 아니, 우린 태어나서 한 번도 지금까지 함수를 쓸 때 여기다가 x 말고 다른 걸 쓴 적이 없는데, 선생님. 쓰고 싶지도 않고. 저 출제자의 언어야. 무슨 말인지 알죠? 누가 저기다 2x, x고 누가 써놓냐? 네가 써나? 니네가 뭔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함수를 사용하는데 나는 고정관념을 깨고 싶어. 여기에다 이렇게 써야지? 라는 마음이 진짜 드냐? 그런 마음이 진짜 들어? 안 들지. 이런 얘기 왜 하냐면 아니 이 상태로 왜 풀어? 저기 x로 바꾸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고1 때는 이런 얘기 해주기 힘들어요. 왜냐면 저기를 x로 바꾸면 x에 뭘 대입해야 한다는 걸 잘 모르기 때문이지. 근데 저거 역함수 대입하면 돼요. x에다가 로그 2x 대입하면 저 x 되는 거구나. x에다가 로그 3x 대입하면 저거 x 되는 거구나. 갑자기 존나 쉽죠, 얘기가? 근데 좀 더 어려울 때가 있어. 언제냐면 여기가 역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 함수가 들어있을 때. 선생님 그런 거 나오면 어떡해요?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안 나올 겁니다, 아마. 왜냐면 그건 이제 함수가 아니고 함수 방정식의 영역으로 가거든요. 함수 방정식의 해는 함수입니다. 예? 네. 함수 방정식의 해는 함수예요. 알았죠? 근데 그런 거 풀어본 적 없죠?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만약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떤 특정한 점에 관한 정보를 붙거나 그런 식의 형태일 거기 때문에 애당초에 fx라고 쓸 일이 없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역함수를 넣어서 x로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뭘 보고 했다는 거예요? 2x제곱과 3의 x제곱이 무엇이다? 가역성 있는 함수다. 역함수를 구할 수 있는 함수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2차 함수 들어있으면 안 됩니까? 2차 함수 들어있어도 2차 함수의 정의역이 제한이 걸려있으면 가역적인 함수잖아. 된다고. 알았지? 여튼 그러면 그냥 fx를 이제 뭐라고 하면 돼? x 대신에 로그 2x 넣을 거니까 3의 로그 2x라고 쓰면 되는 거 아니야? gx는 그러면 4의 로그 3의 x라고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 이해되죠? 그러면 g의 2x 먼저 구해야 되죠. 합성을 해야 되니까. 그럼 4의 로그 3의 2의 x제곱인 거잖아?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 맞지? 그런데 이걸 F에다 넣을 거잖아. F에다 넣을 거니까 나는 얘를 이렇게 고치는 게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 어차피 넣을 거니까. 우리는 F의 G의 EX를 생각할 거니까 이 자리에 얘를 밀어 넣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를 만나게 될 거니까 밑이 2인 상태가 편하지. 그러면 3의 로그 3의 4의 x제곱이니까 너희 4의 x제곱이구나. 여기는 4다. 됐죠? 불편한 상태로 문제 풀지 말란 얘기입니다. 편한 상태로 만들 수 있으니까. 뭘 이용해서? 역함수를 이용해서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고1 수준에서는 막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 그럼 이제 평행이동 설명해 줄 수도 있지만, 야, 이게 x 되려면 x에다 x 마이너스 넣으면 될 것 같지 않아? 오, 선생님 맞는 것 같아요. 역함수에 대한 지식 없이도 알 수 있는 정도 수준. 그래서 물어본다는 얘기지. 알았니? 자, 다음. 야, 57번이 아주 어려운 문제인데 왜 질문이 안 나왔어? 이상하네. 이게 57번 질문. 갑자기? 아, 57, 야, 나는 내가 학생이면 여기 전체에서 이 전체 페이지에서 57번 하나 물어볼 것 같은데 니는 57번 하나 빼고 나머지 다 물어봤다. 이거 뭐냐? 이상하네. 그래요. 예. y는 2의 ax제곱과 a 곱하기 2의 x제곱이다. 옳은 것을 골라라. 야, 재밌지 않냐? 이거 봐봐. 되게 재밌는 거를 제안을 했어. 문제를 만드는 놈들 진짜 똑똑해. 뭘 제안을 한 거냐면, 야, x를 a 배 한 다음에 지수함수를 통과시키는 거랑 그냥 지수함수 통과시킨 다음에 나중에 a 배 하는 거랑 그 둘의 차이가 어떨 것 같아? 이런 걸 물어보는 거고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면 a 배를 한 거를 지수에 올렸을 때 당연히 더 크게 변화하겠죠. 지수를 통과한 다음에 네가 a 배 해봐야 처음에 a 배를 해서 지수를 통과하는 게 더 강력하게 변한다. 밑이 2니까. 그런 생각 해볼만 하지 않냐? 이런 느낌인 거고. 그제? 그 다음에 또 어떤 생각을 하게 하냐면, 얘는 아무튼 A배 한 거를 집어넣는 거고, 얘는 그냥 집어넣은 다음에 A배 하는 거니까. 같은 점 말고, 그냥 X가 존나 크다면, 두 함수 중에 누가 더 빠르게 커질까? 이런 질문을 던질 수도 있어요. 결론은 같습니다. 왜 같아요? 아까는 먼저 거듭적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며? 그건 똑같은 점일 때 얘기고요. 그러니까 2의 a제곱도 빠르다. 밑이 더 커지는 거니까 2의 a제곱도 빠릅니다.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 2의 a제곱도 빠릅니다. 그죠? 예. a 곱하기 2의 x제곱이 2x하고 같습니다. 왜냐면 저건 평행이동이니까. 무슨 말 이해되죠? 그러면 당연히 뭘 물어볼 거 아니냐면 이제 빠르다는 얘기도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건데 첫 번째 거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말이잖아. 빠르다고 표현하려면 a가 1보다 커야 돼. a가 0과 1 사이 되면 오히려 느려져. 무슨 말 이해되죠? 두 번째 함수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으니까 원래 2의 x하고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이 두 개의 함수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밑에서는 a가 0과 1 사이냐 1보다 크냐를 물어볼 것 같은 느낌이야. 어머 씨. 그지? a가 0과 1 사이냐 1보다 크냐에 따라서 이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문제를 보기를 만들 것 같은 느낌이잖아. 그냥 이 두 개의 함수만 유심히 관찰을 해봐도 이런 식의 질문을 던지지 않을까? 라는 추측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기억은 눈 보이냐고 물어보는 거죠. 네, 눈 보여요. 자, 지수함수 치역이니까 양의 실수겠지. 그냥 눈 보이냐고 물어보는 거야. 시력 검사 같은 거죠. 이제 니은부터 이제 실제 의미 있는 보기를 물어보는 건데 0과 1 사이일 때 얘가 항상 한 점에서 만나느냐 라는 얘기입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갑자기 알겠다, 그지? 씨발, 뭘 갑자기 알겠는데, 선생님? 봐봐. 다른 방식으로 설명해 줄게. 알았지? 응. 자, 우리가 베이스로 볼 건 누구냐면 얘야, 얘. 얘가 누구냐면 2의 x제곱이야. 2의 x제곱이라고. 지금 a가 0과 1 사이겠지. 그러면 2의 a제곱의 값은 2보다는 줄었을 거야. 그렇지 않냐? 0과 1 사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지? 예. 예. 그러면 실제로 2의 a제곱 x는 조금 더 이렇게 느리게 증가하는 이런 형태가 될 것이다라고 추측할 수 있지. 그런데 a가 0과 1 사이에요. a가 0과 1 사이면 얘가 뭐가 되지? 음수가 됩니다. 음수가 된다는 건 얘를 끌고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쟤는 얘랑 모양은 똑같은데 음수니까 아무튼 이쪽으로 조금이라도 끌고 가야 돼요. 조금이라도 끌고 가야 된다고. 조금이라도 끌고 가야 된다고. 안 만나는 게 가능합니까? 얘가 더 빠르기 때문에 안 만나는 게 불가능해요. 진짜 조금만 빨라도. 내 말 무슨 말 이해돼? 무슨 말 이해돼? 조금만 더 빨라도 무조건 이 교점을 형성할 수밖에 없죠. 얘가 더 느리니까. 존나 맞는 말? 맞는 말? 예. 그러니까 저 두 개를 유심히 쳐다봤으면 니은을 좀 되게 쉽게 판정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예. 다른 방식으로 설명해 볼게요. 왜냐면 이런 생각까지 하기 힘들 수도 있으니까. 아닌데 들어보면 할만하지. 뭐 들어보니까 맞는 말 같다. 내가 하기 힘들다는 거 머리 깨질 것 같은 이게 아니라 그냥 혼자 공부할 때 이런 생각이 안 들 수도 있으니까 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아니 다 하지. 야 내가 설명한 거 중에 와 저 새끼니까 하는 거지 우리 못하겠다 이런 거 거의 없지. 있냐? 없을 텐데. 내가 추구하는 바가 그거야. 내가 뭔가를 보여주면 니네가 바로 따라할 수 있어야 돼. 난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안 된단 말이지. 자 어쨌거나 혼자 공부할 때 이런 생각이 안 들 수도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교점의 관점이니까 AX하고 얘하고의 실근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어차피 1대1이라서. 그럼 얘는 AX와 X 더하기 로그 2의 A의 실근이 존재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예. 그러면 A-1X는 로그 2의 A를 풀어야 되는데 벌써 뭐가 고민이냐면 A가 1이면 어쩌지? 고민하지 마 친구들. A는 1이 아니니까 라고 써있습니다. 그죠? 그러네. 그러면 저건 확실히 1차 방정식이야. 그럼 X는 A-1분의 로그 2의 A잖아. 이미 이걸로 충분해. 사실 해를 안 구해도 돼. 1차 방정식은 반드시 실근을 갖나요? 라고 물어본 거야. 야 1차 방정식 실근 안 가는 게 어딨어. 1차 방정식이 실근 안 간다는 말은 기울기가 0이 아닌 기울기가 존재하는 직선이 x축과 만나지 않는 방법이 있나요? 하고 똑같은 말인데 그런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해를 안 구하고 그냥 여기서도 얘가 1차 방정식인 것만 확인돼도 그냥 동그라미 칠 수 있지. 야 근데 내 말 들어봐. 내가 첫 번째 어떤 풀이를 보여줬다. 방금 이거 보여줬지. 두 번째 게 훨씬 쉽지. 야 경추 보호 안 해 니네? 야 문 좀 열어봐. 쟤들 못 찾게. 상현아 그래도 옆에 문 좀 열어. 내가 하나 더 보여줬잖아. 자 이럴 때 이런 친구도 있어. 아까 앞에 건 존나 어렵고 그냥 개 쉬우니까 앞에 거 삭제해 이렇게. 야 근데 앞에 게 그래프에 대해서 니네가 얻을 게 훨씬 더 많은 풀이야. 니네 두뇌를 더 잘 사용하는 풀이라고. 원래 문제집 풀 때는 돌아가는 풀이를 많이 해보는 게 되게 괜찮아. 단 빨리 가는 풀이를 이미 알아. 이렇게 풀면 금방 답 나오겠네. 이거 이미 알아요. 아는 상태에서
하지만 이렇게 풀면 재미없으니까 이렇게 한번 풀어볼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 시험 볼 때랑 좀 약간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문제 풀 때는 빠른 시간 내에 답을 내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풍부한 생각을 하는 게 목표입니다. 생각하는 힘을 겨루는 학문이라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풍부한 생각을 많이 하면 당연히 생각하는 힘이 좋아지는 거죠. 그런 거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첫 번째 보여준 풀이에 대해서도 조금 깊이 있는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요. 아니 근데 저는 막 연과의 사이에서 얘가 이거 커지고 어쩌고 막 약간 느리게 가고 막 이런 거 존나 머리 아프단 말이야. 그건 네 머리가 나빠서 그래요. 이 연습을 하셔서 그게 머리 아프지 않게 만드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지? 네가 머리 나빠서 그래라는 말은 넌 머리 나빠서 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네가 그 생각을 하는 게 뇌에게 힘든 상황인 거니까. 이건 뭐냐면 네가 100m를 20초 안에 뛰는 게 힘든 상황인 거니까 그냥 뛰다 보면 어느 순간 20초 안에 뛰는 건 아무 일도 아니게 된다. 이런 뜻하고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뭔가 뭐 엄청 헷갈려 머리 아파 뭐 이러면 그걸 더 하려고 해야지. 문제 풀 때마다 그 짓을 더 하려고 해야 돼. 이게 나한테 불편하지 않는 그 순간까지 계속 하는 거야. 잘 생각해봐. 니네가 처음에 구구단 배울 때 랜덤 X 시키면 큰일 나잖아. 엄마 다 외웠어요 이랬는데 87? 잠깐만요. 저으로 826, 826, 84. 뭐 이지랄 하고 있잖아. 그게 진짜 어려워서 그런 거야? 아니야. 이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접근이 안 되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내가 뭔가 생각하는 게 너무 힘들어. 그 힘든 걸 계속 반복해주면 어느 순간 걔가 쉬워집니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의도적으로 하려고 하셔야 되는 거. 그리고 디귿 판정까지만 하고 쉬는 시간 줄게요. 자, 디귿 보기를 보시면 A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X가 1보다 크면 어쩌고 저쩌고 난리 났네. 이런 생각을 해보자고. 아까 내가 그렸던 그림 있잖아. 이걸로 될지 안 될지 나도 잘 모르겠어. 알지? 그냥 한번 해보자고. 이걸로 한번 밀어봐도 될 것 같은 느낌이라서. 자, 베이스가 되는 y는 2x제곱을 그렸어요. 이렇게. 실제 이걸 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노랗게 그려놓는 거예요. 희미하게 그냥 그려보라는 얘기죠. 자, 근데 이번 선생님 a가 2보다 크거나 같았어요. 그럼 2를 이미 넘은 상태잖아요. 그러면 2의 a제곱은 4보다 크거나 같은 상태일 거야. 하필 이 경계를 줬잖아. 그러면 4의 x제곱하고 동일한 속도이거나 아니면 4의 x제곱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는 그런 상태일 거라고. 그래서 2의 ax제곱은 뭐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해보자고. 너무 빠르냐? 얘가 y는 2의 ax였다 라고 해보자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로그 2의 a에서 a의 2를 집어넣으면 저게 1이잖아요. 그러니까 1보다 더 왼쪽으로 당겨간다는 얘기죠. 최소 1보다 더 왼쪽으로 당겨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얘를 이번에는 좌측으로 당겨가는데 많이 갈 수도 있고 조금 갈 수도 있지만 최소 1보다는 왼쪽으로 가야 된다는 관점인 거예요. 1이 어느 정도인지는 나는 잘 모르겠지만 그죠? 예. 그걸 표현해 보자면 이런 식으로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같은 라인을 이렇게 이었을 때 여기가 마이너스 1이면 그지 친구들? 예. 이거보다 더 왼쪽으로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가 났다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이런데 마이너스 1이 있다 뭐 이런 느낌으로 쓸 수 있는 거죠. 예. 이렇게 돼 있는 형태에서 얘가 y는 2의 x 더하기 로그 2의 a다 이런 얘기죠. x가 1보다 크면 그러니까 대충 이 정도 되면 얘가 항상 크잖아요. 누구보다? 얘보다. 맞잖아. 항상 커진 시점이 어디냐 물어보는 거잖아. 그게 1보다 커야 되냐 이런 얘기죠. 그러면 그게 참이 되려면 실제로는 여기에 1이 있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가 교점이니까. 여기에 1이 있는 것까지 허용하겠다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등호 안 들어가니까.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면 1을 집어넣었을 때 즉 2의 a제곱이 2a보다 크거나 같은 상태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어머나 참이죠. 참이잖아요. 2를 집어넣으면 같잖아. 근데 하나는 지수함수가 하나는 2배가 넘으니까 당연히 2보다 초과하면 얘가 더 클 거거든. 참이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 해석한 그래프 해석 굉장히 유의미한 해석이었다라는 거고, 이게 머릿속으로 훈련이 돼 있으면 니은 디귿을 사실상 그림 조금 끄적끄적 해가지고 맞네 이러고 갈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죠. 괜찮은 얘기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